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잠시 전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오늘 행진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시행령 폐기를 위한 추모 행진과 문화제가 있었는데요. 네. 오후 3시부터 서울 각 지역에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 4군데에서 유가족과 시민 총 2천여 명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곳 광화문 광장까지 도착했을 때는 행진이 4천여 명으로 불어났고요. 그 이후에 세종대왕상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5, 6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리본을 만들었어요. 촛불과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플래시로 리본을 만들었는데, 예,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 추모문화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유가족이 리본 모양으로 행진을 만들어서 먼저 촛불을 들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촛불과 핸드폰 불빛으로 광화문 광장을 꽉 메웠습니다. 네. 이 리본은 청와대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리본 모양이 되도록 주최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바라봤을 때 리본 모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자, 오늘 추모 문화제 행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문화제가 있어서 지금 문화제 끝난 다음에 별도 행진은 없이 지금 이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이번 주로 이게 마무리된 게 아니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요. 27일에 귀국을 하고 30일에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4.16 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행령안 폐기, 특조위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1박 2일, 5월 1일부터 2일까지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지만 27일에 귀국하기 때문에 5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을 요구한다는 건데, 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시행령이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다.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분들과 유가족분들과 함께 시행령안 폐기 요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곽승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곽승희 기자한테 오늘 행사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임태훈 군인구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 또 방금 김관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현장에 왔습니다.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각생.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순천에 있다가요. 네. 급히 올라왔습니다. 급히 올라오셨어요? 예, 네. KTX 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윤선의 팟짱에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면은 꽉 막힌 곳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촛불을 들고 휴대폰을 들고 플래시를 비치는, 같이 마음을 모으는 현장에 와서 더 뜻깊은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사실은 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요. 예, 이제 시작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맞춰서 왔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나고 또 5월 1일 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때 또 처음부터 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는 1박 2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복장으로 오면 큰일 나요. 예. 단단히 차비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장을 추리닝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의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현장에서 뭔가 인권 침해, 인권 유린의 현장이 있을까봐 저희가 또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오늘 좀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김광진 의원도 좀 긴장하면서 왔겠죠, 오늘?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뭐 캡사이신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엄청 과도했고, 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저는 그보다 훨씬 심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평화적으로 잘 끝나. 사실은 경찰이 강제적으로 막 제압하지만 않으면 네.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맞습니다. 표출하고 또 본인의 네.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좀 정말 집회와 결사의 자유들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세종로 사거리에 차벽을 쌓아서 이른바 근해산성을 쌓아놓고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 그리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추모의 자유를 박탈해버렸는데
이렇게 광장을 열어주니까 시민분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네. 집회를 마치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임태훈 소장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래도 오늘 몇 가지 일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취재 가니까 막았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5월 1일 날은 뭐 대규모 집회라서 아마 경찰도 좀 약간 긴장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월 1일 상황은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선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 운영 능력이 이미 저는 상실화됐고 이미 조기 레임덕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보선도 지금 그때 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역량이 5월 1일 집회에 세월호 유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박근혜 대선 게이트의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이슈들이 다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장은 뭐 만민공동회 비슷한 장이 될 거고 정부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시민분들을 지켜드려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다음 주에도 이제 다 같이 함께 해서 네. 사실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렇죠. 건데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거죠. 예,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충돌 없이 평화적인 의사표출 그리고 그 추모의 뜻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가 중요한데 지금 세월호 선체 인양은 결정이 됐지만 세월호 시행령안은 아직까지 정부 입장을 보면 폐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걸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사실상 폐기가 답인데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나 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는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똥꼬집의 정점에 있던 박근혜와 지금 이왕구의 결합 작품들이 지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말 이 조기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세월호 시행령 문제는 대책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임기 말년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고 정말 내가 시행령안을 폐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남미에서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바뉴스는 안 볼 것 같은데. 이게 정보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정원이 정보 보고하고 경찰이 정보 보고 기무사 뭐 이렇게 다 정보 보고 하는데 정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든지 아니면 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뭐 그러니까 이게 국정 능력이 이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뭐 그러잖아요. 뭐 정보보고가 없더라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명확한 결론들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당이 좀 더 힘 있는 목소리 또 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을 뒤엎은 그 시행령안이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한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 내고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된다 이런 얘기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저도 원내대책 회의에 참여하는 멤버입니다만은 항상 얘기하고 그 주장을 네. 펴고 있습니다만 언론이 크게 지금 다루지 않고 또 사실 국회에서는 지금 선거 문제로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4.19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아까 임태훈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들이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다 집중돼서 이야기들이 네.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야당들의 어떤 힘 있는 그런 목소리 또 강한 그런 야당의 모습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저희가 참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오늘 인권을 지키자고. 김광진 의원님 뭐 한 대 저는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우리 농담으로 경찰이 이렇게 앞에서 시민 보호하던 김광진 의원을 한 대 때리면 이거는 대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이신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분이 보호하고 대신 맞는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런 것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집행을 한다면은 국민들도
공권력에 대한 무시. 그러니까 저분들 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시당할 짓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뭐 개밥그릇 갖다 놓고 시위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려면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저는 장래 우리가 경찰서장하고 지방경찰서장도 선출직으로 바꾸고, 그리고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도 만들어서 국회도 감시하고 선출된 사람을 통해서 문미통제도 하는 그런 제도들도 좀 마련해 주시죠. 예, 저희가 집권해서 꼭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집권하면. 예. 예. 직권을 약속해 주세요. 제가 집권하면 제가. 그렇습니까? 예. 재선에 당선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젊은 청년 의원이 지역에 가서 당선이 돼야지만이 그 힘을 얻어서 자기의 개혁 요구안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면서 강하게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천에서 이분 당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순천 이상한 사람 한 명 됐잖아요. 그쵸?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갑자기 깔때기와 선거운동이 결합돼서 나왔네요. 사실 근데 4.19 보궐선거가 있는데 뭐 꼭 저희 당을 찍어달라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현재의 전국의 아젠다들, 특히나 세월호 관련한 이 이슈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이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면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투표에도 어쨌든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야당이 좀 약간 지거나 좀 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와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정도 정리할 겁니다. 검찰은 지금 검찰이 왜 이 박근혜 대선 게이트에서 소위 말해서 뇌물 받았다고 하는 부패 관료들을 왜 소환 안 하냐 하면, 이 지금 재보궐선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순서를 나눠놨을 겁니다.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모조리 소환, 야당이 반반이면 반만 소환, 야당이 참패하면 이제 증거가 이제 아니요. 그래도 이완구하고 홍준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얘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얘 둘은 정리하면서 이제 야당을 압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는요 이런 겁니다. 투표라는 것은 신선을 뽑는 게 아니에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당이 밉더라도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최악을 선택하면은 이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이상한 짓 하는 거 여러분들이 똑똑히 볼 겁니다. 네. 어쩌다가 지금 대화 주제가 4.19 재보선 투표 동료까지 갔는데, 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선 정리를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인권의 정치팀이 모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인권을 또 지키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마이 TV 오늘 생중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마이 TV 생중계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10만인 클럽 홍보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바주 시청료 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창에 보면 배너도 있거든요. 그 배너 누르셔도 저희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